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비행기라는 건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것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젊은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지요. 그런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회의실에서 순자 언니며 명숙이며 다들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게시판에 노란 종이 한 장이 새로 붙어 있더군요. 다낭 VIP 단체 관광 모집 사흘 100만 원. 국적기 고금리 조투 명숙이가 그걸 보더니 소리쳤어요. 야, 애들아. 이거 봐. 다낭이래. 100만 원이면 갈만하지 않아. 순자 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에 코를 박고 읽더니 말했지요. 국적기에 고금리 조트라잖아. 우리가 언제 이런 여행을 또 가보겠어.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언니들, 돈이 어디 있어? 나 애들 대학 보내느라 다 털렸다고. 그러자 명숙이가 제 팔을 탁 쳤어요. 야, 갯돈 있잖아. 우리 이러려고 작년부터 모았던 거 아니야.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맞아. 우리 이 나이에 뭐 아끼고 있어.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6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여행사에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전화는 처음이었거든요. 저기 다낭 여행이요. 아직 자리 있나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고객님. 6분이시죠? 단체로 오시면 할인 적용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는구나. 우리가 정말 비행기를 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여권 사진을 찍으러 동네 사진관에 갔어요. 사진관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물었지요. 어디 가세요? 표정들이 다들 좋으신데 명숙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낭 가요. 해외여행.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사는 거야. 우리도 한번 살아보는 거라고. 여행 가방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분홍색 캐리어. 바퀴가 4개 달린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거요. 이걸로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그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젊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도 이제 여행 가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가방을 끌고 다니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고 이것저것 꺼내 정리했어요. 뭘 입고 가지? 치마가 나을까, 바지가 나을까? 손녀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더운 데잖아요. 반팔 많이 챙기세요. 그러면서 제 가방에 선크림이랑 모자를 넣어주더군요. 고마웠어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출국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뒷자리에 앉아 분홍 가방을 꼭 안고 있는데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지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알았어, 알았어. 나의 아니야. 그렇게 쏘아붙였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얘가 걱정을 다 하는구나. 이 늙은 엄마를. 공항 입구에 내렸어요. 아들이 트렁크를 열어 가방을 꺼내주면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현지 돈으로 좀 바꿔놨어요. 손에 쥐어진 봉투가 묵직했어요. 괜찮아. 나 돈 있어. 그래도 가지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우리 6명은 게이트 앞에 모였습니다. 다들 들뜬 얼굴이었지요. 순자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야, 우리 사진 찍자. 기념으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찰칵.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문 옆자리였거든요. 이륙할 때 비행기가 덜컹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손에 땀이 났지요.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얀 구름. 그 위로 쏟아지는 햇빛.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 나도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7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옆자리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 우리 진짜 왔다. 진짜 비행기 탔어. 그 손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우리. 70평생 처음 맞이한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다낭 공항에 내렸을 때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무겁고 축축하고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어머님들. 저는 가이드 민수라고 합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젊은 남자였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에. 우리를 버스에 태우고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신기했어요. 오토바이가 떼지어 달리고 간판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가득했지요. 명숙이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외국이다. 우리 진짜 외국 왔어.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수영장이 있고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하얀 건물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와 수영장 옆 데크에 앉았어요. 직원이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줬지요. 얼음이 동동 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순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젊을 땐 이런 여유 없었지. 맞아. 그때는 애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신 없었잖아.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한참을 웃었어요. 햇빛이 따갑게 내리쪼이는 낯선 나라에서 70평생 처음 맛보는 여유였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갔어요. 가이드 민수가 우리를 데리고 갔지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과일 가게마다 형형색색의 열대과일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용과라는 거래. 명숙이가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어요. 달아요.
우리는 용과며 망고며 이것저것 사서 그 자리에서 깎아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정말 달았지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단맛이 행복했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가이드 민수가 우리 핸드폰을 받아들었지요. 고객님들 다 같이 모여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로비로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낀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 그는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유심히 바라봤지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가이드 민수도 그 남자를 봤어요. 순간 표정이 굳더니 시선을 피하며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들, 빨리 들어가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았지요. 방에 들어와서도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우릴 보고 있었을까? 명숙이가 옆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야, 너 아까 그 남자 봤어? 왜 그렇게 쳐다보더라? 나도 이상했어. 근데 뭐 별일 있겠어. 그냥 구경한 거겠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끈적했지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에어컨 소리가 윙윙거리고 창밖에선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남자의 선글라스 너머 시선이 자꾸 떠올랐지요.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신경 쓰이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가이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해변 가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굳은 표정은 어디 가고 없었지요.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아, 내가 괜히 예민했나 보다. 해변은 아름다웠어요.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물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혔지요. 순자 언니가 소리쳤어요. 야, 이거 봐. 조개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조개를 주우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다시 그 느낌이 왔습니다. 쇼핑센터에 들렀을 때였어요. 우리가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고 있는데 또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호텔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 그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두세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가이드 민수도 그들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들, 이제 버스로 가시죠. 시간이 좀 늦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낯선 나라의 달콤함 뒤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손주들 얼굴도 보고 마음이 편안했지요. 가이드 민수가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오늘은 쇼핑센터 가실 거예요. 기념품 사시고 마지막으로 구경 좀 하시죠. 우리는 버스에 올랐어요. 쇼핑센터는 화려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에 온갖 가게들이 즐비했지요. 명숙이가 금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야, 이거 봐. 금도 싸다네. 며느리 줄까? 순자 언니도 옆에서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가면 며느리 좋아하겠지. 우리는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며 웃었어요. 마지막 날에 들뜬 기분이었지요. 가이드 민수가 우리 옆에 붙어서 안내했습니다. 고객님들, 이쪽으로만 다니세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지만 별 생각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명숙이가 말했어요. 야, 저기 화장품 가게 있다. 나 선크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가이드 민수가 재빨리 말했지요. 어머님, 거기는 비싸요. 이쪽에 더 좋은 데 있어요. 하지만 명숙이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볼게. 순자 언니도 따라갔어요. 나도 구경 좀 하자. 저도 그들을 따라 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 명은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흰 티셔츠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쪽 오세요. 더 싸요. 좋은 거 많아요. 명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그냥 구경만 할게요.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 많이 와요. 이쪽. 그들은 우리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가이드 민수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뒤로 오세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객 행위가 아니라는 걸. 명숙이와 순자 언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잠깐만 보고 올게. 금방 올게. 그들은 남자들을 따라 복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이드 민수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이와 순자 언니 그리고 다른 언니 2명까지 총 4명이 복도 안으로 사라졌지요. 저와 영자 언니만 남았어요. 가이드 민수가 우리 둘을 끌고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님들, 빨리 가세요. 지금 당장요. 무슨 일이에요? 애들은요? 명숙이는요? 제가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우리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서.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가이드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제발 빨리요. 제발요. 그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쇼핑센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놓여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지요. 가이드 민수가 우리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숨으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자 언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골목 입구에 섰어요. 어디 갔어? 할망구들 어디 갔냐고. 가이드 민수가 우리 앞을 가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이 가까워졌어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명수가 순자야. 너희는 어디 있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가이드 민수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님, 지금 대사관까지 가야 해요. 친구분들은 그 말끝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끌려갔다는 걸. 그리고 우리도 방심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걸. 낯선 나라의 달콤함은 순식간에 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상은 그렇게 낯설고 멀었지요. 그 골목 구석에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리저리 연락을 하던 가이드 민수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들, 경찰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애들은요? 명숙이랑 순자는요?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은 국경을 넘깁니다. 뭐라고요? 캄보디아로 넘겨요. 거기서 일을 시켜요. 사기 전화, 돈 뜯어내는 일. 심하면 인신매매, 장기 적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관광객들 납치해서 국경 넘기고 여권 빼앗고 감금해서 범죄일 시켜요.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 걸게 하고 돈 보내라고 협박하게 하고. 목소리가 떨렸지요. 한번 국경 넘어가면 찾기 어려워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등을 파고들었어요. 명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 우리 진짜 왔다. 진짜 비행기 탔어. 그렇게 웃던 얼굴이 이제 어디선가 울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지요. 영자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우리만 살았어. 우리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섰어요. 민수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들 일어나세요. 경찰 왔어요.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그들에게 베트남어로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지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심각했어요. 매우 심각했지요. 한 경찰관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들요. 우리 친구들 찾아주세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찾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 걸려요. 다른 경찰관이 민수에게 뭔가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지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말했어요. 민수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경찰이 국경 쪽에 연락했대요. 하지만 이미 차들이 몇 대 출발했다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미끄러웠어요. 먼지가 손바닥에 묻었지요. 영자 언니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골목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가게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 이런 어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방끈이 어깨에 파고든 자국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옷에선 골목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상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자 언니가 제 옆에 앉았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숙이와 순자 언니가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번 국경 넘어가면 찾기 어려워요. 그날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커피는 늘 식었지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공중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방. 창문도 없는 시멘트 벽뿐인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요. 얼굴엔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옷차림을, 그 자세를.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우리 며느리 줄까? 명숙이었어요. 제 친구 명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이 딸그락 소리를 냈지요. 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감금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모자이크된 얼굴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지요. 순자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나 조직의 저항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식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커피잔이 손끝에 닿았지요.
차갑게 식은 커피. 화면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어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인신매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관광객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각별한 주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평생 한 번 여행을 가고 싶었을 뿐인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어요.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지요. 주름진 얼굴.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식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여행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6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그 사진. 명숙이가 제일 크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는 부위를 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 언니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뉴스 봤어? 우리 애들 나왔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만 살았어. 우리만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언니, 우리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경로당이 보였습니다. 게시판엔 여전히 노란 종이들이 붙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여행 안내문을 보지 않을 겁니다. 서랍에서 단체 명찰을 꺼냈어요. 다낭 VIP 관광 박정희 플라스틱 명찰이 손에 차갑게 느껴졌지요. 이걸 목에 걸고 웃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분홍 캐리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돌아온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안엔 우리의 웃음이 들어 있었으니까.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은 커피잔을 손에 들었어요. 차가웠지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갑고 텁텁했어요. 그때 가이드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망치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 화면 속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게 다행인가요? 살아남은 게 다행인가요? 친구들은 저기 갇혀 있는데, 명숙이와 순자 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가 믿었던 세상은 그렇게 낯설고 멀었지요. 평생 한 번 여행 가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갯돈 모아서 비행기 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제게 그 아침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매일 전화합니다. 소식 있냐고. 친구들 찾았냐고.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어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공항에서 웃고 있는 우리.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노인네들한테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명숙이와 순자 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겪은 그 끔찍한 나흘의 이야기를. 부디 조심하세요. 여행 가실 때 꼭 조심하세요. 우리처럼 되지 마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떠난 첫 해외여행이 악몽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평생 한번 비행기를 타보고 싶었던 마음. 갯돈을 모아 떠난 그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낯선 땅에서 쉬운 표적이 되어버린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은퇴 후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DJ가 된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제가 다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